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끼리 오늘은 좀 자체 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초반에 딜레이가 있긴 했지만 저희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지영님은 잘 보내셨나요? 항상 한가히 네. 잘 보내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추석에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그러니까 의외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첫 번째는 편의점 도시락이래요. 편도 약간 편도. 혼추족. 네. 혼자 혼추족. 추석을 보내는 네.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가브리엘님께서 안녕하세요. 두 분 추석 네. 잘 보냈냐? 네, 잘 잘 보냈습니다. 보내셨죠? 가브리엘님은 잘 보내셨는지 이렇게 가장 먼저 인사를 또 주셔갖고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번에 편도 드셨어요? 편의점 도시락? 아니요. 저는 다행히도 먹지 않았습니다. 좋은 네. 예. 좋은 거네요. 네. 네. 네, 어찌됐건 또 저희가 2주 만에 돌아왔는데요. 네. 오늘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디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 약 2-30분 동안 진행을 하고 네. 나머지 7시 30분부터는 코인 상담소 라이브로 네.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인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주 만에 돌아온 만큼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문호준의 디브리핑 먼저 시작할 텐데요. 주요 이슈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에서 큰 흐름을 보였던 코인들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왼편에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볼 텐데요. 비트코인은 지난 한 주 동안 0.56%로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더리움이 16%, 리플 18%, 스텔라 29% 등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메이저 알트가 많이 올랐던 한 주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운데 상승 탑 10을 통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어제 거래 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너무 마이너한 알트는 빼고 네.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 알트코인 중에서 한 주 동안 상승폭이 컸던 것들을 보면은 닥코인이 68%인데 어제 18%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68%니까 한 주 동안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ABBC 코인은 상승 탑 10 아니면 하락 탑 10에 항상 이름을 올립니다. 네. 그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ABBC 코인은 하락폭이 컸을 때 접근하는 게 좋은 코인이고요. 그 다음 OX, 스텔라, 코스모스, 아이오타, 리플, 대시, 레이븐코인, 이더리움이 상승 탑 10에 이름을 올렸는데 네. 어느 정도 저 코인들이 100개 넘는 코인들 중에서도 상승 탑 10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메이저 알트코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이 컸던 코인들을 보면은 머레큘러 퓨처가 19% 빠지고 있는데 네. 이전에 머레큘러 퓨처는 100% 이상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고요. 네. 나머지도 어려운 장세에서 나름 시장에서 선방했던 코인들이 약간 쉬어가는 정도의 하락이라서 대체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은 큰 하락을 보이는 코인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레큘러 퓨처가 이제 아무래도 큰 급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반작용으로 하락 탑 10 순위에 올랐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디브리핑, 그러니까 매일 아침 디브리핑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코인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넥소 코인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넥소 코인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정말요? 네. SEC에서 이제 최초로 승인받은 맞습니다. 담보대출 코인이잖아요. 네. 저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에서도 이런 대출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어찌 보면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새 또 디파이가 네, 대세인 그렇습니다. 것처럼요. 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넥소는 무려 SEC에서 승인을 받은 담보대출 코인이니까 네. 관심을 받을 만 하겠고요. 아무래도 좀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 가보면 상당히 쉽게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돈을 맡길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네. 암호화폐를 맡기면은 실물 화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간 8%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해서 이자율이 사실 낮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내 돈을 맡기면은 또 2%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시스템이고요.
최근에 스테이블이나 대출 시장이 커지면서 넥소 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실버웨이라는 코인도 한 주 동안 관심도가 높아졌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네. GM정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2주 동안 쉬다 보니까 네. 원래는 네, 그렇죠. 네. 좋아요 클릭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네,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한 2주 전만 해도 딱 시작할 때쯤에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네, 오늘 또 2주 만에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초반에 좀 딜레이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또 7시 반까지 저희가 이제 네. 디브리핑하고 이제 코인 상담할 때는 또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이어서 실버웨이 같은 경우는 비상장 토큰 장외시장 거래 플랫폼입니다. 네. 아직 상장하지 않은 토큰들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예를 들어 클레이를 뭐 최근에 이벤트로 또 지급받은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네. 그 업비트 싱가포르에서 네, 초반에 그렇습니다. 이벤트로 해서 제가 아는 지인도 오늘 500개 클레이를 아, 받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클레이를 받아도 상장한 거래소가 없으면 판매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코인 토큰들을 판매할 수 있는 장외 시장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GM님께서도 받으셨다고. 그냥 9만 원 가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가치로는 낙찰된 가격에 따지면 9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네, 알고 축하드립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버웨이에 대해서는 상장 거래소가 적고 상승에 대한 이유가 많지 않아서 일단은 주요 코인이지만 투자할 만한 매력도는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디브리핑 때 드렸고요. 세 번째는 오늘도 탑 1등에 이름을 올린 새우잡이 교수님께서는 못 받았다고. 이게 이벤트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선착순. 아닌가 보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선착순이라고 해서 네.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9만 원어치 정도면은 좀 노력을 해볼 만 했었는데 네.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9만 원이면. 네, 그렇습니다. 새우 가해자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게요. 어떤 의미로 가해자라고 하시는 건지. 네. 그리고 또 새우잡이 어서님께서도 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상당한 인플루언서시죠. 그렇죠. 텔레그램에서 모르시는 그렇죠.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또 저희 이렇게 방송 봐주시면서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반갑네요. 네. 저희 방송이 시청자 수는 적지만 그 시청하는 분들의 시청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시청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 방송은 없어요. 저희 분발하자 하는데 현영님께서 거의 뭐 오늘도 여김없이 네. 왜냐면은 오늘도 알바비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럼요. 오늘도 네. 제가 아주 두둑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보너스 오늘 나갑니다. 네. 그래서 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주 동안 거의 100%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개인정보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네. 근데 닭코인은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디브리핑 시간을 통해 소개해드렸는데 바로 바이낸스 USDT 신규 상장한 코인이고 이런 코인들에 대해 주목해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난 8월 29일 여기 익숙한 분이 계시죠? 네. 또 그 옆에 익숙한 분이 계시네요. 그러네요. 이 8월 29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바이낸스 USDT 상장 코인이 강세다. 그래서 예를 들어 BTC 마켓에 있었는데 USDT 우리나라로 따지면 업비트 BTC 마켓에서 업비트 원화 마켓으로 상장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총 8개 코인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다 분석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이게 모양이 다 일정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닭코인도 그러고 여기 있는 코인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바이낸스가 가면 갈수록 시장을 리딩하는 파워가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요. 네. 바이낸스의 그 영향력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대략적이나마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바이낸스가 최근 공시한 공지들을 좀 보면은 가장 첫 번째가 바이낸스 USDT 마켓 신규 상장한 코인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네오와 모네로 그리고 또 아톰, 그러니까 코스모스에 대해서 마진 거래를 오픈했습니다. 네. 일단 마진 거래 국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일단은
기성님 저보다 잘 보실 텐데 왜 저보고 호주님의 그러십니까? 뷰를 보고 싶으신 거죠. 좀 네. 다른 뷰를 보고 네. 싶어서 좀 이따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마진거리 오픈한 것도 바이낸스에서 뭔가 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트론 기반의 BTT와 윈 코인도 추가가 됐고, 또 보면은 BTT와 윈 모두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해 탄생한, 그러니까 판매된 코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바이낸스 런치패드만으로 판매된 금액 자체는 사실 이 바이낸스라는 대규모 기업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이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참여하려면 로터리 시스템을 위해서는 바이낸스 코인을 보유해야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 거래소 내에서 뭔가 활용하는 등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비탈릭 오더라고요. 저희 매일경제에서도 하는 이제 세계지식 포럼에 비탈릭도 또 오고 이더리움 행사에서도 비탈릭이 또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팀 드레이퍼는 이번에 안 오나요? 그거는 기사로 한번. 네. 네. 왜냐면 저희 예고 기사가 또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네. 작년, 재작년에 왔을 때는 저는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세지포예요? 네. 근데 올해는 사실 저도 너무 바빠서 얘기를 못 듣기는 했는데 봐야겠네요. 현영님 저 어디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주님은 코인 방송계 CG라고 시청자를 리딩한다. 이게 저희가 지금 또 바이낸스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딱 저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현영님 약간 긍정론자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작년이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되게 반가운 분들이 또 많이 와주셨네요. 제이스님도 와주시고 기성님도 식사 자리라고 하는데 아마 세지포 식사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세지포가 끝나고 작년에는 신라 호텔에서 맞아요. 식사를 했었고, 근데 제가 약속 하나를 안 지킨 게 좀 있어서 네.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또 이슈라면은 런치패드에 또 하나 코인이 탄생하죠. 밴드 프로토콜이라는 거 탄생하고. 밴드 프로토콜 요새 좀 핫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런치패드에서 판매하는 코인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또 바이낸스에서 자체적으로 B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죠. 이것도 이런 영향에 의해서 바이낸스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바이낸스 코인에 대한 가치도 상승할 가능성이 계속 높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어찌됐건 지난 8월 말에도 USDT 마켓 상장한 코인들에 대한 강세 기대감을 바이낸스 공지에서 본 것처럼 앞으로 바이낸스 공지를 유심히 보시라는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건데 업비트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해서 유의 종목 지정을 했었잖아요. 사실 업비트가 대표적으로 한 이후로 다른 거래소들도 그거를 팔로우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업비트에서 유의 종목 지정된 코인들이 대체적으로 잘 갑니다. 네, 그것은 이미 악재가 반영된 후에 공지가 나와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프라이버시 코인은 제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앙정부기관에서 싫어해서 그렇지. 그렇죠. 중앙기관에서 아무래도 반대가 심하죠. 네. 그래서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공지가 나온 게 좀 이미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영향 받을 건 다 받은 후에 지정이 됐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프라이버시 코인을 사세요라기보다는 꼭 이런 공지가 가격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꼭 사세요는 아니지만 프라이버시 코인들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빔이나 그린 이런 프라이버시 코인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성님께서 지지난주에 CG가 자기 공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BNB 가격 떨어졌다고 징징대지 않았냐고 하는데 혹시 글쎄요, CG님 징징대는 것까지 제가 볼. 근데 저는 제이스님의 저 의견에 좀 동의를 해요. 너무 트위터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느낌? 네. 근데, 트럼프도 맞네. 하는데,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업계 자체가 말 한마디에 이제 가격의 변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쵸. 유이 미모네요. 네. 아이고, 현영님, 제가 오늘 따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쪽은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각수렴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내려와서 여기가 끝에가 모여지는 구간이고 결국 여기서 하방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상방으로 올라가느냐가 관건인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쉬어가니까 알트코인들이 올라가죠. 늘 그러네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 마이너 알트코인 순환이 계속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이에요, 패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보니까 도미넌스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니까. 이런 네. 내용들 당연히 디브리핑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지금이 이제 알트들의 두더지 잡기 게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딩도 딱 재밌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제가 이제 순환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면은 그 암호화폐 시장은 분석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요소에서 분석 중요도가 높아지는데요. 네. 이 유니버스라고 저는 칭합니다. 즉 뭐 바이낸스 IO 유니버스다. 그러면은 바이낸스 IO에서 판매된 코인들의 집합. 그래서 매틱 네트워크가 올라가면은 셀러 네트워크도 달러 올라가고 네. 또 메이저 알트코인 유니버스. 그래서 리플이 올라가면은 다른 게 안 올라갔으면 그 다음날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이런 걸 이제 유니버스 내의 순환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화면은 제가 매주 이 시간에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리또 속도 이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었죠. 네, 맞아요. 네. 이 차트로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9월 16일 즉 3일 전에 디브리핑 시간에 공유해드린 내용인데 연초 이후에 암호화폐 변동률을 보면은 스텔라, 리플, 트론이 가장 많이 하락해 있었고요. 네. 나머지는 모두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스텔라, 리플, 트론 순으로 가장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너무 이 코인을 분석할 때 딥하게 분석하다가는 오히려 약간 편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다 보면 네, 주변 그렇습니다. 것들을 보지 못하는 네. 수도 있다는 거죠. 트론이 뭐하고 막 깊게 분석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편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넓게 봤을 때 트론만 안 올랐네? 그럼 오르겠죠. 네. 그래서 이게 주식 시장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데이터가 많고 이제 많이 안정화가 된다면은 네. 삼성전자 오른다고 셀트리온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컴퓨터 만드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와 제약 만드는 회사니까. 근데 지금은 리플과 이더리움이 다르긴 해도 이더리움 올라가면 리플 올라갑니다. 영향을 준다 네. 이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상당히 분석하기 쉬운 시기다라는 점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애매합니다.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아쉬운 점은 비트코인이 한 그래도 요 정도 위치에만 있었어도 메이저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마이너 알트코인이 올라갔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위아래 방향성이 애매하고 조만간 아마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일 겁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아래로 크게 움직이면 마이너 알트코인의 순서가 안 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은 만약 비트코인이 이 상방을 뚫고 올라간다면 또 비트코인 장세가 나타나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갈 것이냐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세계 경제가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 그렇습니다. 경제 시장이요. 네. 네.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는 전 세계 금융시장과 반비례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경제가 좋으면 코인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업계가 그러니까 좀 좋아졌죠. 아. 얼마 전보다는. 네. 왜냐면은 이제 미중 그 무역 협상도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근데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한 게 사실 무역 분쟁이 심화됐을 때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환율에 대한 영향이 네. 없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라는 부분이 부각이 돼서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빠져버리면 비트코인은 힘이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더라도 비트코인 장세가 온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알트코인들이 더 올라갈 것이다. 다만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면은 알트코인도 힘을 못 쓸 것이다 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기성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한다고 이제는 이제 커넥션 연결 짓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라고요? 이 포트폴리오에 다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아. 위워크도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네요. 여기 보면 클레이튼도 있고 네, 디스트리트도 있고. 디스트리트도 있고 카카오도 있네요. 카카오도 있고 그러네요. 네. 거의 뭐 여기에 모든 게 다 이제 붙어 있는. 네, 그렇습니다. 뭐 협찬 받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위워크 떡락. 그쵸, 위워크가 많이 같이 하락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DVIP 일치월장이라는 건데 얘기하시죠. 지금 DVIP에서 또 강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9월 달은 매주 일요일에 이 그 DVIP 투자 중급반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로 이 코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튜터링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근데 상당히 힘든데 너무 이제 보람찬 게 여기 카톡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리플을 사야 된다고 신호를 보내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요? 했더니 RSI와 MACD가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맞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리플이 이틀 연달아 엄청 급등을 했어요. 네. 그게 또 최근 이슈였죠. 네. 그리고 금리 얘기도 하고 상당히 좀 일치월장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사실 10월 달에는 DVIP를 제가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시장을 잘 보시는 분들이 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dvip.io에 들어가시면은 10월 달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수강 신청하듯이 마음에 드는 듣고 싶은 강의를 신청을 해서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잠깐만 같이 보시면요. 이게 dvip.io 가면은 여기 있고 사실 지금 9월 달에 저랑 소셜미디어래. 소셜세이브님이 이제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하신 분들은 사실 참가비 이상은 버셨겠죠. 최근 리플만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자 여기 투자 중급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수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일자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아마 소개해드렸던 코인인 것 같은데 네. 팬텀입니다. 네. 네. 팬텀은 아직은 마이너 알트코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소셜미디어님. 소미님. 네. 소미님. 소세님이 아니라 소미님으로. 네. 그렇죠. 이 기회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님.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좀 안 하고 이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상승 흐름이 마이너로 간다면 팬텀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요 지지선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고점을 잇고 저점을 이어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락 추세의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 저점은 이어가는 패턴으로 만약에 요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만약에 고점을 뚫는다면 반대로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겠고요. 팬텀은 무슨 코인이냐고 얘기를 물어보셨는데요. 네. 팬텀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코인이지만 그냥 중국 코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국내에서 만들었지만 중국 코인으로. 네. 홈페이지만 가도 한국어는 없는데 중국어는 있거든요. 일단은 작년 7월 달에 4천만 달러 ICO를 성공했습니다. 네. 상당한 규모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대부분 중국 자금이었다라는 루머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OKX 중국 자본이 많으니까 중국 쪽에는 이제 좀 상장하기가 좀 더 했는데 국내는 아직 상장을 안 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와이즈 레이팅에서 뽑은 비트코인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암호화폐 3개 중 하나입니다. 네. 뉴브랜드님도 처음 뵙는 이 닉네임인데요. 덕분에 스텔라 70원대에 사서 99원에 익절했다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호주님 덕분이라는 거겠죠? 제가 이제 스텔라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이 시간에 네. 어쨌든 본인이 선택하신 거니까 정말 축하드리고요. 익절은 정말 축하드릴 네. 일이죠. 네. 네, 왜냐면은 제가 수익이 나셔서 제가 칭찬을 받으면 제가 혹시라도 손실을 드렸을 때 또 욕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했습니다. 추천 코인을 가지고 나와야 되나. 왜냐면 시장이 지금 비트코인이 삼각수렴 마지막이어서 위아래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면 다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인 코인을 가져온 게 바로 이그레시아입니다. 이그레시아. 이그레시아죠? 네. 이그레시아 같은 경우는 티커는 EGT인데
이그레시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7월 달에 가장 많이 말씀드린 코인입니다.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때 가격이 여기인데 정말 많이 올랐죠. 이그레시아는 뭐 당시 시장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그때 추천했을 때 딱 들어갔으면 엄청난 익절을 그렇습니다. 경험을 했겠네요. 네. 근데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제 추천 배경에는 이그레시아가 중국 코인이고 HTML5 전용 플랫폼이다. 그래서 최근에 HTML5로 쉽게 게임도 만든다 이러면서 이미지도 보여드렸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오비 패스트트랙 2기로 선정이 되면서 이그레시아가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그레시아가 어느 정도 스캠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코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현 구간에서 요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반등을 충분히 기대할 있지 수 않을까.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디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7시 30분에 맞춰서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의 하이라이트죠. 네. 바로 코인 상담 시간을 들어갈 텐데요. 이그레시아는 무슨 코인이냐고. 네. 이그레시아요? 코인 상담 전화. 네. 전화번호 이제 나왔습니다. 이그레시아는 그 HTML5 전용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HTML5 전용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게임하려면 직접 다운로드를 해야 되지만 HTML5 기반의 게임은 웹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없이 게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게임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응용이 되고 있는데 이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중국에서 특히나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HTML5 전용 블록체인 플랫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하실 때 차트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기업의 모멘텀, 그러니까 뭐 기술력을 보고 싶으시면 사실 기술력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쉽게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100서 보면 누구나 기술력은 뛰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여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그쵸? 거는 이게 얼마나 뛰어난지보다는 얼마나 희소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HTML5 전용 플랫폼이라는 거 희소성이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뉴브랜드님이 또 그 슈퍼챗을 주셨어요. 슈퍼챗을 주시면서 솔브케어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냐고 가격이 낮은 것 같아서 들어가 보려고 한다고 하는데 네. 솔브케어 저희 전화 기다리는 동안 솔브케어 한번 볼까요? 네.